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6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도 31도에서 37도를 보이며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6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 속에 더위 불쾌감이 커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한낮 외출은 피해 주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 36도, 영덕 33도, 울진 31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울릉도의 한낮 기온은 31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훌쩍 웃도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에서 44일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구시는 수도권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이 대구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대구에 오기 전 서울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사실을 알게 돼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만난 친척 4명 가운데 3명은 음성, 1명은 검사 중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44일 만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시설과 음식점 등지에서 잇따라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강화된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수도권 행사와 모임, 집회 등에 최대한 참가를 자제해달라며 최근 수도권을 방문한 시민들은 스스로 일상 접촉자에 준하는 자가 모니터링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여나 그 수도권 종교 행사에 갔다 오신 분은 자기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잘 하시고 또 대구의 종교 행사에 방문하실 때는 집단적으로 하시지 말고 분리해서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또한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수도권 출신의 학생들이 지역 학교 기숙사에 입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미등록, 미신고, 방문 판매 등에 대한 집합 금지와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시 55번 코로나 확진자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이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확진자 발생 직후 직장 동료와 식당 종업원 등 8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했으며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가족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했다가 해당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14일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가족 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대독 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준비한 경축사 대신 이를 즉석에서 반박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아 모두 청산하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 또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다며 오늘의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한 분들의 공적은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광복 회장은 서울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하면서 우리 사회가 친일 청산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심각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포항시 장기면 해병대 수성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마련할 게 아니라 60여 년간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입힌 수성 사격장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사격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 해병대 사격장. 전체 규모는 122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입니다. 지난 1965년부터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 해군 육전단 등 포특사 예하 8개 부대가 전차와 박격포 등 공용화기 사격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소음 피해를 참아왔던 인근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시점은 지난해부터 미군 아파치 헬기 수십 대가 사전 동의 없이 수성리에서 사격 훈련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헬기가 선회하고 사격 훈련을 선회할 때는 휴대폰 전화도 제대로 못합니다. 몇 미터 떨어지는 사람하고 대화도 못해요. 야간 사격을 10시까지 합니다. 특히 미군의 아파치 헬기는 동해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진입하면서 원거리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서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주민 민원 탓에 훈련 장소를 경기도 포천에서 포항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을 더욱 자극시켰습니다. 만약 64일을 만약 훈련을 한다면 약 6일에 한 번씩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소음을 감당하겠습니까? 국방부는 사격장 민원 해결을 위해선 수성리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 소음 완충지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성 사격장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결책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민들의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만 저희는 국가 전체 안보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성 사격장이 가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격장의 존재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미군 아파치 헬기는 수도권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탓에 멀리 포항까지 날아와 밤낮으로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성리 인근 50여 가구의 이주를,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를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면민들은 수성리 주민뿐만 아니라 4,200여 면민 전체가 심각한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갈등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달 포항 세관을 통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억 5,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7% 감소했고 수입은 4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7.3%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 금속 제품과 기계류 등에서 수출이 크게 줄었고 수입은 광산물과 철강 금속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88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6% 급증했으며 이는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역시 11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했는데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실업자 증가뿐 아니라 실업급여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작은 영화관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줄줄이 폐업했고 예술영화 전용관도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인 안동 중앙시네마. 황금 연휴가 낀 휴일 한낮에도 극장 안 객석이 텅 비었습니다. 관객 한 면만 덩그러니 스크린을 응시합니다. 지난 2월 말부터 2달간 코로나19로 전면 휴관한 뒤 재개관했지만 관객은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잇따라 점포수를 줄이는 상황. 독립영화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건물세와 인건비를 겨우 메꾸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도 한 600명 이렇게 들었는데 올해 뭐 100명에서 150명 이렇게 들었으니까 하루 따지면 뭐 5명에서 6명 이 정도. 농어촌 작은 영화관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상주시의 300시네마를 비롯해 영양과 울진, 고령 영천 등 도내 6곳의 작은 영화관이 폐업한 건 벌써 2달째입니다. 전국 34개 시군의 작은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던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이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난으로 해산한 겁니다. 영화관이 없는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단비와도 같았던 작은 영화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 사업자를 새로 찾을 수 있을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 신속 기동 부대가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대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가 난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에 지원 물자와 굴착기 등 재난 구조 장비를 갖춰 투입됐습니다. 하동에는 120여 명, 구례에는 160여 명의 대원들이 각각 배치됐으며 오는 23일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며 청소와 방역 등 재해 복구를 도울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올해 주민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8월에 부과하는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울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 법인 등입니다. 금액은 개인 11,000원, 개인 사업자 55,000원, 법인 55,000원에서 55만 원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동해면 등의 여름 무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경북도 예비수출단지로 지정한 뒤 정부 수출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름무는 시금치 후작으로 3월에서 5월 파종해 6월에서 8월 수확하는 여름철 단기 소득 작물로 포항시는 올해 여름무 201톤을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에 수출했습니다. 시군은 10월까지 2020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 건강 통계를 생산해 지역별로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흡연과 음주, 지역민의 건강 행태를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포함해 총 18개 영역, 142개 문항으로 실시되며 감염 예방을 위해 키와 몸무게, 혈압 측정 등 계측 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원전시설세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등을 검토했고 문화행정위원회는 청와대 석불의 원래 위치로 알려진 경주 이거사지 발굴과 토지 매입 계획 설명을 듣고 추후 예산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6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폭염 속에 더위 불쾌감이 커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한낮 외출은 피해 주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 36도, 영덕 33도, 울진 31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울릉도의 한낮 기온은 31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훌쩍 웃도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